국민의힘이 웃었던 지역 살펴봤다면 이제는 민주당이 웃는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영광군수조 3파전으로 치러졌고 민주당의 장세일 후보가 41.08%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진보당의 이석하 후보 30.72%, 조국혁신당의 장현 후보 26.56%, 곡성군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남 두 곳 중 유일하게 국민의힘의 후보를 낸 지역이기도 한데 민주당의 조상래 후보가 55.26%로 여유 있게 당선됐고요. 조국혁신당의 박옹두 후보 35.85%로 존재감은 역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선거 결과 이재명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전당대회 때 잠깐 확인한 것 같긴 한데 호남 지역에서는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민주당이 맏형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호남 정서는 생각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조국혁신당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준 선거였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결과로만 보면 조국 대표의 패배인 거죠.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이 특히 이제 영광 지역에 가서 조국 대표가 한 달 살이를 하고 지도부가 총력전을 벌이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진보당한테도 뒤지는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영광은 진보당세가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하고 다투는 게 이상한 현상은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다만 조국혁신당이 얘기했던 것처럼 호남 지역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더군다나 조국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국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혁신당에서 호남의 근거지를 만들지 못했다고 하는 건 뼈아픈 패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보면 지금 곡성도 말씀하셨지만 곡성에서 득표율이 35가 나왔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영광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진보당은 뺀다 하더라도 진보당도 역시 민주당은 아니니까요. 진보당하고 조국혁신당 합하면 50%가 넘어요. 이거는 민주당 후보가 나와도 안 찍을 수 있는 유권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이제 영남과 달리 호남은 지역 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곳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보더라도 다음번에 보궐선거든 아니면 지방선거가 있을 때 조국혁신당이든 어떤 당이 출마를 한다 하더라도 민주당하고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선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겼다고 해서 그냥 마음 편히 마음 푹 놓을 수 있는 지역은 절대 아니다. 이 부분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의 대선까지 갈 동안에 호남이 마음을 완전히 주지도 않았고 그렇지 않아도 또 반대로 생각하면 안 준 것도 아닌 아주 애매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리더십을 타격을 줄 만큼 정도는 아니더라도 긴장할 만큼은 표를 준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조국 대표에 대한 얘기는 잠시 후에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고 이재명 대표 얘기를 이어간다면 김대현 평론가님, 어쨌든 부산 금정에서 야권이 이제 총력전을 펼치게 됐는데 방금 이제 김성환 평론가 설명대로 부산에서 이재명 대표의 인기가 경쟁력이 생각만큼 올라오지 않는 그런 민심이다. 이런 분석 동의하시는지? 네, 동의합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사실의 싸움이 아니라 인식의 싸움에서 지고 있죠. 무슨 얘기냐 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대개의 이 국민들은 결국 어떤 위기가 봉착할 것이다. 도래하고 있다.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갖는 한계가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막연한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거는 동일합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도 용산에서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국민의 인식 속에서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거를 걷어낼 것인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죠. 지금 이재명 당대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만 국민 다수는 이재명 당대표는 뭔가 사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크고 그 재판 결과가 곧 다가올 거고 그게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쫙 깔려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번 선거 재보궐선거에서도 호남에서도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썸을 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큰 기대를 너에게 걸고 있어라고 하는 징표를 제시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당신을 버린다고 하는 얘기도 안 하는 거. 약간 그 애매한 중간 단계에 있는 거고 예. 더더군다나 부산만 본다 그러면
부산 시민 다수도 일반 여론조사에서 나오듯이 현 정부를 비판할 겁니다. 현 정부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겠죠. 하지만 차기 체제까지, 한동훈 체제까지 그렇게 도매금으로 다 몰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일정 정도 선을 그었다. 그리고 선을 긋는 전략이 먹힐 것이다라고 하는 한동훈의 선택이 옳았던 거죠. 사실 이걸로 인해서 어쩌면 독대가 불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 다 무릅쓰고 한동훈이 그러면 앞으로 나는 다른 결로 가겠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 이게 이제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 뭐가 숙제냐면, 이렇게 해서 한번 선거로 무언가가 입증되고 난 뒤면, 예를 들면 그러면 차기는 한동훈이야 라고 하는 게 부산 사람들에게서 일정 정도 형성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걸 조기에 깨줘야죠. 이재명 측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게 공고해지면 그러면 이렇게 대선에 밀활이 되니까 그 전에 어떻게든 흔들어 볼까. 자, 그래서 바로 나온 게 분열과 분란을 조장할 수 있는 카드인 특검법을 다시 제시한 거죠. 그래서 13가지의 김건희와 관련된 의혹을 가지고 특검을 가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민주당 측의 전략인데, 그게 가장 약한 고리이기 때문에 치는데, 그런데 대선은 이거랑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보여지지만 조국당과 진보당과 민주당이 다 합쳐도 결국은 영남 지역, 보수 성향이 강한 영남 지역의 중도 일정 정도 약한 보수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숙제가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걸 위해서 당연히 민주당은 정책 변화를 해야 되고, 당의 어떤 지도력, 그러니까 대표가 어떻게 당을 변화시킬지에 대한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회 운영에 대한 변화를 보여줘야 되는데, 과연 그걸 할 것인가? 또 한다고 해서 국민의 인식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이 큰 그늘이 과연 걷어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